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상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교과서는요, 바로 260쪽입니다. 교과서는 260쪽, 학습지는 141쪽을 펼쳐주세요. 학습지는 141, 교과서는 260쪽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한번 봐보도록 해보죠. 앞에 보면 군사정변으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다라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영상에서 배웠던 주제, 제목이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거는 4.19 혁명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 4.19 혁명 및 이승만 정부의 독재 체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52년 발췌 개헌을 실시한 배경에는 이승만의 비판적인 국회의원이 다수 당선된 것과 관련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는요, 말 그대로 이 개헌을 실시한 배경을 아니, 개헌을 왜 했니? why를 아니 묻고 있는 거예요. 왜 했니? 묻고 있죠. 이승만의 비판적인 국회의원이 다수 당선된 것과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게 왜 관련된다라는 거죠? 왜 관련이 되는 거죠? 이 개헌하기 전은 어떤 헌법이었나요, 여러분들? 발췌 개헌은 전에 어떤 헌법? 제헌 헌법이었죠, 여러분들. 제헌 헌법. 제헌 헌법에 따르면요,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 선출했었어요, 여러분들? 간선제죠, 여러분들. 간선제. 간선제로 자신의 다시 당선되기가 매우 어려웠다라는 거죠. 간선제는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워? why? 왜 어려워요? 비판적인 국회의원 다수 당선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발췌 개헌을 실시한 배경에는 이 점과 관련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2번, 마산에서 이한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전개된 시위의 결과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이루어졌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참고로 골자라는 말은요, 그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메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메인,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메인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산에서 이한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되는 전개된 시위, 이거는 두 개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위를 너 아니? 시위 알아? 그리고 그 시위의 결과를 아니? 그 시위의 결과를 아니? 두 개를 묻고 있어요. 시위를 아니, 그리고 시위의 내용에 대해서 아니, 두 개를 묻고 있거든요. 자, 이 시위를 알 수 있는 힌트는 여기 앞에 있습니다. 마산에서 이한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된다. 마산에서 이한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전개된 시위의 결과 내김 책임제를 골자로 개헌이 이루어졌나요? 자, 앞문장이 틀렸죠. 앞문장이 틀렸죠, 여러분들. X죠. 이 시위는 이한열 열사가 아니라 김주열 열사죠.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위가 전개되었다는 거고, 그러면 이 시위는 뭐다? 4.19 혁명이라는 거죠. 4.19 혁명 결과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이루어졌나요? 그쵸. 허정 과도 정부랑이 잠깐 수립되면서 거기서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의 힘을 강화시켰는가?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가 많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 힘을 강화시켜 나가는 내각 책임제 중심으로 개헌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이 문제는 어디가 틀렸냐면요. 일단 두 개를 묻고 있어요. 이 시위를 아니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시위에 대한 결과를 아니, 두 개를 묻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시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예요. 설명이 틀린 거예요. 마산에서 이한열 열사가 아니라 김주열 열사가 사망한 거고, 이게 바로 4.19 혁명이란 거죠. 그리고 4.19 혁명의 결과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이루어졌다는 거. 정답은 X입니다. 3번, 국무총리의 장면으로 선출한 정부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자, 이 문제는요, 이 정부의 업적을 아니라는 거, 업적 알아 라는 거예요. 장면 정부는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는가? X입니다, 여러분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요, 바로 제헌 국회에서 만들게 되죠, 여러분들. 자, 이런 참고로요, 제헌 국회가 활동할 당시에는 이승만 정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 아니에요. 이승만 정부 아닙니다. 일단 그 점을 명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법을 제정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수능과 한능과 문제를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걸 물어봤네요. 절망적인 위기에 봉착했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구하고자 4월 19일 3.15 부정선거. 자, 뭐죠? 그럼 이 시위는 바로 4.19 혁명을 말하게 되죠. 4.19 혁명과 관련된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이거는 여러분들 오늘 배울 유신헌법과 관련된다. 유신헌법. 2번 4.13 호헌조치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이거는 6월 민주항쟁을 말합니다. 6월 민주항쟁. 3번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에 저항하였다. 이거는 5.18 광주 민주항쟁과 관련되는 겁니다. 4번 60만 세 운동이 일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60만 세 운동의 결과래요. 60만 세 결과래요. 이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이 뭘까? 바로 순종의 인산일과 관련된다는 거죠. 60만 세 운동. 자, 5번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의 계기가 되었다. 5번이죠. 여러분 5번. 이 4.19 혁명 결과 뭐가 되었다? 헌법이 어떻게 바뀌었다? 4.19 혁명 결과 헌법이 뭘로 바뀌었다?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이게 3차 개헌입니다. 3차 개헌. 이게 3차 개헌입니다. 자, 한는 걸로 보도록 해보죠. 2차 개정을 말하네요. 2차 개헌. 1954년. 그리고 자유당이 나오네요. 자유당. 국회 표결에서 203명 중 부결. 그러나 4.4.5입의 논리를 내세워 부결선을 취소하고 개헌안을 선포하였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자, 이게 뭐죠? 이게 4.4.5입 개헌이죠. 2차 개헌입니다. 2차 개헌의 시행 결과를 묻고 있네요. 리절트를 묻고 있네요. 리절트. 여러분들 리절트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리절트를 묻고 있습니다. 결과를 묻고 있어요. 1번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이거는 다음에 배울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이고, 이건 또한 7차 개헌이, 이게 7차 개헌이에요. 자, 2번 5년 단임의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하면 이거는 9차 개헌. 현행헌법, 현재. 이거는 현재. 이거 아니다. 아무튼 현재입니다. 현재를 말합니다. 9차 개헌. 3번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하게 되었다. 이것도 유신헌법. 4번 국회에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대통령 선출되었다. 이런 간접선거를 했던 헌법은 크게 세 차례입니다. 세 차례.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몇 차 개헌? 1차 개헌이었어요. 흔히 발췌개헌이라고 말했던 거. 발췌개헌 1차. 그리고 7차 개헌에서 7차 개헌. 유신헌법 시기 7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두환 정부 시기에 8차입니다. 전두환 정부 시기에 8차 개헌이 대표적으로 간선제를 실시하던 헌법입니다. 여러분들 총 3차례 정도가 있다라는 정도 파악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죠. 개헌 당시에 대통령이 하나의 중임 제한의 철폐다. 중임 제한 철폐가 이루어지는 게 뭐다? 4.4.5입 개헌이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총 몇 가지? 3가지입니다. 자,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박정희의 집권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 방안과 갈등을 이해할 수 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선 개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멋집니다, 여러분들. 자, 이 학습 목표를 풀이해보면요. 먼저 집권 과정이 있습니다. 집권 과정은 대표적으로 5.16 군사정변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경제개발, 정확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정확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방안이 있어요. 크게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외교 측면, 하나는 군대 측면에서 이걸 자금을 마련하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 파악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독재를 이어가기 위한 삼선 개헌의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선 개헌은 참고로 6차 개헌이에요. 6차 개헌입니다. 6차 개헌입니다. 자, 이 영상,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때 봤기 때문에요. 자, 이 영상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명분이 나옵니다. 명분. 왜 우리가 5.16 군사 혁명이라고 부르는 혁명, 레볼루션을 일으켰는가라는 명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4.19 혁명의 정신을 위배했다는 점과 또 민주당의 당시 이 5.16 군사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 5.16 군사 정변이 있을 당시에 집권당이 어디였어요, 여러분들? 민주당이었어요. 민주당. 자유당인 이승만 중심 자유당 물러나고 나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선거에 당선되면서 집권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윤보선과 장면이었죠. 여러분들 장면 내각정부. 민주당의 무능과 부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명분은 이렇게 말해요. 명분은 우리가 군사를 일으킨 이유는 사회革命 정신을 위배하고 계승하지 않고 민주당이 무능과 부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무능과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이 구국을 위해 나라를 구하기 위해 혁명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러했는가? 당시 상황 어떠했는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무능과 부패 실제로 좀 있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있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안에서 갈등이 생긴 갈등, 분파가 생기나 분파. 즉 신파와 구파 간에 분열되고 싸우는 문제가 있었어요. 무능한 부패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당시 장면 정부가 뭘 추진했냐면요. 군비 축소를 추진해요. 군비 축소. 군대 비용을 군비를 축소하게 됩니다. 군비를 축소하게 돼요. 자, 군비를 축소하게 되면 그 불만을 누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인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이유를 만들어서 불만을 갖고 정변을 일으킨 걸 뭐라 한다? 5.16 군사 정변이라 하고 현재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요. 이 당시 1961년에는 혁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혁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뭘 발표하게 되냐면 혁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발표한 게 혁명 공약입니다. 이 혁명, 혁명이라는 혁명. 이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표한 게 혁명 공약입니다. 혁명 공약. 혁명 공약의 가장 핵심 내용은 뭐냐? 반공을 국시로 한다. 반공.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 공산당을 비판하는 것, 공산당을 막아내는 걸 국시로, 나라의 핵심 정책으로 한다는 것. 반공을 제1의 국시로 한다. 2번, 미국 및 자유우방과 유대를 공고히 한다. 3번,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는다. 4번, 민생고를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인다. 5번,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실력 배양에 힘쓴다. 6번, 이와 같은 과업이 성취되면, 혁명을 달성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넘겨주고 이양하고 우리들의 본연 임무로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라고 이렇게 혁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혁명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기구를 만들게 돼요. 특히 보면 부패, 정치인이 썩어 빠졌대요. 썩어 빠진 부패한 사람들 일수 없앤다. 한꺼번에 싹 단두대 보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를 재건한대요. 자, 정말 했냐라는 거예요. 이걸 실현하기 위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를 뭐라 하냐면 국가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국가를 재건하는 최고회의로 합니다. 국가 재건 최고회의라고 부르면 됩니다. 국가 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해서 아까 말한 혁명 공약을 실현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정축제 처리법이 나오죠, 여러분들. 만약 부정한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일리건할 방식으로 재산을 쌓은 사람들을 처리하는 부정축제 처리법 등이 나오고, 폭력배도 처벌하고,
부채, 즉 빚이죠. 빚, debt. 빚을 탕감하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하는 등 아까 봤던 혁명공약 혁명공약 보면 이거 3번과 4번 등을 실현하고자 했다는 거죠. 3번과 4번을 실현하고자 했다는 3번과 4번요. 3번과 4번을 실현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혁명을 끝내고 정말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로 복귀를 하려고 했는가? 한번 보죠. 자, 정치를 탄압하게 돼요. 정치 활동을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당 사회들을 다 정치 단체들을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들.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중단하면서 또한 정치인들을 감시할 기구인 뭘 만드냐?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나아가 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민주공화당이라는 걸 하나 창당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그리고 헌법을 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여기서 헌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 대통령 중심제를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중심제를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박정희는 전역 후에 양심적인 정치인이 바로 자기였나 봐요. 전역 후에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제3공화국이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저쨌든 요쨌든 간에 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를 수립한 박정희는요, 현안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해결해야 될 당장 큰 문제. 뭐냐? 친일파 문제하고 토지 문제는 이제 나름 해결이 됐어요. 이제 뭐 해결해야 돼요? 전쟁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경제라는 거예요.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을 마련하게 됩니다. 우린 그거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 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계획을 실시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죠, 돈. 이 자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어느 나라? 한국과 일본이 손을 맞췄습니다. 이걸 뭘 뜻하는 걸까요? 외교를 회복한다는 뜻이겠죠. 외교를 회복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건 뭐냐? 파가 아파요. 파가 시크해요. 뭐죠? 파병이죠. 군대를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는가? 베트남은 파병하는 방식으로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무엇을? 자금을 마련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먼저 한일 외교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협정을 맺게 됩니다. 1965년에 한일협정 또는 다른 말로는 한일기본조약이라도 해요. 한일기본조약. 한일기본조약의 시작은요. 1962년 한일기본조약 여기다 넣을게요. 한일기본조약을 1965년에 맺는다 했어요. 이거의 시작은 바로 1962년에 있었던 JP와 오히라 간의 대화입니다. 바로 이자가 JP입니다. 김종필. JP입니다. JP, 김종필과 오히라라는 일본 외무성 장관과 대화를 1962년에 시작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JP가 말합니다. 우리 청구권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죠. 청구권은 뭐냐면 요청하는 거예요. 뭘 요청하냐면 배상해라. 갚아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우리가 청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친구가 이 책을 찢었다 했어요. 책을 찢었으면 우리는 그 친구한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어이 A야 땡땡아 이 책 얼마짜린데 이걸 왜 찢어? 너 잘못했지? 너한테 이 책의 가격만큼 청구할게. 이 책 5만 원이야. 거기에 나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어. 피해 가격까지 해서 10만 원 청구할게. 이게 청구권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됐나요? 다시 말할게요. 청구권은 뭐냐면요. 내 옷이 여기 있어요. 선생님 옷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A라는 학생이 딱 찢었어요. 전 그러면 이 옷에 대해서 수선하고 새로 살 돈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이 옷이 찢어짐으로써 제가 다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마음도 아팠을 거예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그 A라는 사람한테 묻는 겁니다. 너 내 옷 찢었지? 그 옷에 대해 배상, 그 옷을 수선하고 또 내 정신을 치료할 비용을 요청할 거야. 그게 뭐다? 청구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국가에 대입해 볼게요. 청구권은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있죠? 한국이 일본에 청구한대요. 청구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한국은 일본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제강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를 입었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일본한테 돈을 달라. 우리 청구한, 너 요청한다. 이 피해를 보상받을 비용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청구권입니다. 자, 이 청구권에서 일본은 어떻게 말하는가? 3억, 3억, 1억. 결코 이거 많은 돈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돈 아니에요. 억 단위 붙었다고 많게 느껴지지만 많은 돈 아닌데 이 3억, 3억, 1억 달러라고 거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제? 62년에. 1962년에 합의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고 나서 중간에 발표하게 됩니다. 1964년에 발표하게 돼. 깜짝 짜잔! 우리 일본하고 이런 이야기 했어. 말했어요. 말하니까 여기서 어떤 불만이 생기냐면요. 먼저 비밀. 굉장히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거예요. 비밀스럽게. 아까 말했잖아요. 62년에 이들 둘이서 이야기하고 2년 후에 갑자기 짜잔 말했다라는 거야.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 어때?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바로 돈이 적어요. 돈이 적어. 거기서 사과도 없어. 사과.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각종 피해들에 대한 또한 불법적인 조약, 체결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가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고 거기다가 마지막 청구권에 대한 해석이 달랐어요. 한국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죄금이다. 사과한 거다라는 거. 일본은 사과한 걸로 받아들인 일본은 사과해서 주는 거다라고 우리나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요. 뭔 소리냐? 우리 사과금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다라는 거예요. 독립축하금. 너희들 축하하니까 우리 돈 주는 거야. 우리는 잘못한 적은 없어. 잘못한 적 없지만 그래도 너희들 축하하니까 독립했으니까 우리가 주는 거야 라고 청구권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한일협정 또는 한일기본조약은 이런 세 가지의 대표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그게 굴욕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1964년 6월 3일 6.3 시위를 전개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이거를 다 탄압하고 결과적으로 1965년 한일 기본 조약 또는 한일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어떤 논의나 이야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까지도 일본과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박정희 정부는 그래도 한일 간의 외교를 회복하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복을 안 할 수가 없었어. 어차피 하긴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회복을 하는데도 나름의 성과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절차상에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한일 간의 외교가 회복되었고 회복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지금도 일본에 자유롭게 놀러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한편으로는 자금을 벌기 위해서 뭘 했다? 베트남으로 파병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파병을 보낼 때 당연히 정부가 그냥 보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군대를 보낸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하는 거고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하고 약속합니다. 미국하고 약속을 해. 어떤 약속을 하는가? 미국아, 우리가 파병 보낼게. 대신에 그 대가로 너희들 우리 군대를 새롭게 현대화해주고 업그레이드. 이건가? P가 돼야 돼, P. 업그레이드. 우리 군대를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그리고 경제개발을 위한 돈도 주고 기술, 테크닉도 달라라는 거예요. 이걸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거 뭐라고 하냐면 브라운 각서라는 거예요. 브라운 각서.
불안곽서를 받아내고 우리는 베트남에 파병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비전투 부대를 보냈다가 점차 전투 부대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금을 우리의 돈을 벌어왔다는 거예요. 긍정적 영향은 당연히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경제 성장. 그러나 문제점은 라이따이한이라는 어떤 인권적인 문제가 라이따이한이라는 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라이따이한의 자세한 내용은요, 학습지 왼쪽에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라이따이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개발 해갔습니다. 해가는 과정 속에 나름 성과를 봤어요. 실제로도 많이 100만 불 수출 달성 하면서 경제 성장의 성과를 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자, 이 와중에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면 1960년대 후반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북한이 도발하게 됩니다.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거는 김신조 사건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김신조 사건이 뭐냐면, 김신조 등 북파 공작원들 6명인가 9명이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청와대 근처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잡혀요. 잡히고 나서 한 말이 뭐냐? 너희들 왜 내려왔어? 하니까, 박정희 모가지 따라왔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박정희 모가지 따라온 김신조가 청와대 근처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기감이 찾아오는 거죠. 거기에 또 삼척울진지구에 무장공비가 침투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미국 함선인 북한에 잡혀들어서 미국 함선이 북한에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대표적인 북한의 도발 사건이고요. 이 외에도 수천 건이 됩니다.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대표적인 사건을 발생하게 돼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박정희는 무슨 생각이 되는가? 이런 생각 속에서 공산주의가 공산당, 북한이 도발을 하고 경제는 성장했는데 난 권력을 좀 더 유지하고 싶어. 연장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세운 면목이 뭐냐? 공산당, 북한이 계속 도발하게 되면서 내세울 만한 건 뭐다? 아니, 그 북한 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몰아내야 된다는 말이겠죠. 바로 반공 말합니다. 반공과 경제 성장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뭘 말해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 경제 성장을 멈춰야 돼요? 더 해야겠죠. 그러면 두 가지 명분이 나오게 되는 거다. 하나는 반공이라는 명분과 또 다른 하나는 경제 성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게 됩니다. 반공을 하고 우리 북한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 시켜줄 사람이 누구다? 바로 박정희다. 자기 나라는 거.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유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헌을 하게 됩니다. 개헌하게 됩니다. 그 개헌은 뭐냐? 삼선 연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되고, 이게 6차 개헌. 당연히 국민들도 알았어요. 이 삼선 개헌이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 사유 권력도 있다라는 걸 알면서 뭘 전개하게 되냐면 삼선 개헌 반대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나 다 이거를 탄압하고 휴교령 내리면 다 탄압하고 또 편법으로 통과시키면서 결국 1971년에 세 번째 대통령으로 다시 또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유신 헌법을 만들게 되어 자신의 권력을 또 연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권 수립 과정을 이해한다 했어요. 첫 번째 학습 목표가. 그 시작점이 뭐다? 5월 며칠? 5월 16일에 있었던 군사정변이다라는 거고, 군사정변이 거기서 혁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혁명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가 뭐다? 국가 재건 최고 회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마지막 조항대로 정권 이양했냐? 아니라는 거죠. 헌법을 개정하고 민주공화당 등을 창당하면서 집권을 준비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16 군사혁명을 혁명이라 부르지 않고 정변이라 부르는 거예요. 정변이라 부르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정부를 수립한 박정희는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 일본 외교와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신의 독재를 또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몇 차 개헌? 6차 개헌했다는 거고, 우린 그게 핵심 내용 뭐다? 삼선 연임 허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